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름의 전성배 변호사입니다. 보통 이혼 재산 분할 사건의 경우는 이혼 사건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재산 분할 청구만의 제척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이혼이 먼저 된 경우에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하여야만 한다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과 관련된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2년 안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권리 확보 수단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한 줄의 차이가 만든 운명, 재산 분할 청구 두 판례 이야기,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이혼 재산 분할의 환급률, 이혼 후 재산 분할은 단순한 정산이 아닙니다. 소장에 적힌 단 한 문장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전략을 공개합니다. 재산 분할은 시간 제한이 있는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함께 쌓아 올린 공동의 재산이라는 보물을 찾아 정당한 몫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보물찾기에는 이혼 후 2년이라는 매우 엄격한 법적 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만약 숨겨진 보물의 위치를 모른다면 보물 지도를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여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재산 분할을 청구해야 할까요? 반드시 알아야 할 절대 규칙.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간 중단을 보면 소멸시효는 청구나 압류 등으로 중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중단이나 정지가 불가합니다. 재판에서 주장,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취지,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재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한다. 즉 법적 안정성의 취지가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으며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청구권 소멸을 선언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음속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입니다. 즉 2년 안에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권리 보존의 효력이 없습니다. 권리를 보존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만 합니다. 여기 갈림길에 선 두 사람 A씨와 B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공통 상황, 두 사람 모두 이혼 후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공통 위협,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고 제척기간이 임박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소장에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에 대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아는 것만 청구한 A씨. A씨는 전 배우자 명의 아파트 한 채를 발견하고 소장에 자신이 아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만을 명확하게 기재했습니다. 이것을 일부 청구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를 분할해 주십시오. A씨의 결과, 나중에 발견된 예금에서는 A씨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 예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A씨가 스스로 청구 대상을 아파트 하나로 한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 경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청구한 B씨. 혼인기간 중 형성한 모든 재산을 분할해 주십시오. B씨는 구체적인 내역을 몰랐지만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부 청구를 선택했습니다. 전략. 구체적인 재산 내역은 소송을 통해 찾아내겠습니다. B씨의 결과. 뒤늦게 찾은 재산도 모두 분할 대상이 포함되어 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늦게 발견된 재산도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B씨가 포괄적으로 청구함으로써 법원은 소송 제기 시점에 이미 전체 재산에 대한 권리가 행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척기간 2년이 지난 후 발견된 재산이라도 분할이 가능해졌습니다. 승패를 가른 비밀, 직권 탐지주의에 있습니다. 재산 분할과 같은 소송 사건을 가상 비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재산 분할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만 얽매이지 않고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 즉 직권 탐지주의가 있습니다. B씨의 전부 청구는 법원이 직권으로 숨겨진 재산을 찾아줄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반면 A씨의 일부 청구는 그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운명을 갈랐을까요? A씨 사례, 2018년 대법원 사건입니다. 청구 방식은 명시적 일분 청구였습니다. 이 아파트만 재산 분할해달라. 법원의 판단, 당사자가 대상을 한정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재산은 2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결과, 늦게 발견된 재산은 재산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 사례, 2024년 대법원 사건입니다. 청구 방식, 포괄적 정부 청구 형식입니다. 모든 재산을 달라. 법원의 판단, 전체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직권탐지 영역이다. 결과, 2년 뒤에 발견된 재산이라도 분할이 가능해졌습니다. 1, 2년의 시간 제한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혼 후 협의가 길어지거나 감정적 대립으로 시간을 보내더라도 2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만 합니다.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협의 중이라도 안정장치로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선제서 후 특정 전략. 상대방의 재산을 전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전략적 문구. 혼인 중 형성한 모든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재산을 특정한 후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습니다. 절대 섣불리 청구 대상을 한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재산 목록만 적어내는 것은 일부 청구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발견될지 모를 더 큰 재산, 은닉된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영원히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진실을 찾으려는 당신의 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재산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려는 사법부의 의지입니다.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주저하지 마십시오. 모든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문을 두드리면 법원이 그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